안녕하세요. 저는 번역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봐서인지 지금은 혼자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것도 집안 내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는데 전 시댁이 딱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집안에서 바람 피우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부자간에 거기다 사위까지 바람난 가족이 존재하더군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딱 맞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바람핀 사람은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딸 셋으로 주변에서 딸 부잣집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들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줄줄이 딸이었죠. 그런데 낳고 보니 너무 예뻐서 아들 욕심은 더는 안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영문학과를 나와 번역회사에 다녔는데 야근이 많아 힘들어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거리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실력이 늘어갈수록 회사에서 번역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버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 빼고는 그래도 만족하며 일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 회사에서 번역 의뢰가 들어와 담당자를 만나러 해당 회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자가 바로 남편입니다. 너무 잘생긴 외모여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여기 제 명함이고요. 아, 네. 저도 명함 드릴게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명함이 있으시네요? 네. 원래는 없었는데 만들어두니까 잘 쓰이더라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이번에 시작하는데 카탈로그 번역이 필요해서요. 자료가 좀 많은데 한번 보세요. 양은 좀 많긴 한데 전문 용어가 많지는 않아서 번역도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네요. 그래요? 급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이건 계약서인데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미팅을 통해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서 집에 와서도 내내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후 일하면서 중간중간 연락을 자주 했고 번역이 끝난 파일은 메일로 넘겨주느라 메신저로 대화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번역 일은 보름 정도 진행되었고 모두 마친 뒤 남편과 연락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이 끝난 뒤 다른 번역 일도 맡아서 쉴 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남편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저 세영그룹의 박시우입니다. 기억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거래처에서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서 씨가 생각나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엄청 반가운 목소리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야 뭐 똑같죠. 바쁘신데 제가 의뢰드린 건 아닌가 싶네요.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긴 한데 금방 마무리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회사예요? 저는 남편을 통해 다른 회사의 번역 일도 받아왔고 이후로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로도 서로 연락을 자주 하며 지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있는 듯 보였어요. 일 말고도 연락이 자주 왔었고 차 한잔하자 또는 밥 먹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번역 일이 끝나고 잠시 여유가 생길 때면 남편을 만나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편한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그동안 번역 일을 쉬지 않고 해오다가 좀 쉬고 싶어서 한 달 정도 일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갔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거의 매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안 하던 화장도 자주 하고 언니 원피스도 입고 나가다 보니 집에서도 남자친구가 생긴 걸 눈치챘는데요. 서로 집안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는 양가에 인사도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아버님이 정말 잘생기셔서 남편이 아버님을 닮았구나 싶었는데요.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있으셔서 제가 갈 때면 항상 재미있게 해주시고 유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은 어머님이 하자고 하는 건 다 하시더라고요. 뭐 복종까지는 아니었지만 시키는 건 다 하시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거의 도맡아 하셨는데 밥만 빼고는 설거지에 청소기도 직접 돌리셨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앞치마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도 아버님의 저런 모습을 닮았겠다 싶었어요. 보고 자랐을 테니까요. 상견례 때도 아버님이 분위기를 띄우셨는데 어색할 뻔했던 분위기를 아버님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게 참 보기 좋았는데 시모는 좀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옆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님의 입장도 이해는 갔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가볍게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님이 너무 좋았네요. 아빠와 아버님은 술 한 잔씩 주고받으며 얘기 나누셨고 엄마와 시어머님은 결혼 얘기를 하셔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집은 구축 아파트로 알아보니 괜찮은 곳이 5억이었는데 각자 2억씩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했죠.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여전히 집안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님은 앉아 계세요. 설거지는 내 담당이라. 아빠, 며느리 시켜요. 무슨 소리? 나나 네 엄마가 더 나이 들어서 서 있기도 힘들 때나 하는 거지. 내가 원래 하던 걸 왜 시켜? 넌 가서 너 할 일이나 해. 진짜 못 말려. 올케는 진짜 좋은 시댁 만났다. 그런 것 같아요, 형님. 신우는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을 얻어 나갔다가 사정상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아주버님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았고 신우는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착각했던 게 있었는데 시부를 닮아 남편도 집안일을 많이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시모는 평소 시부를 많이 구박했는데 자식이나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할 말 하시더라고요. 시부는 항상 있는 일이라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는데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시부가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가 시모에게 꽉 잡혀 사는 거였는데 두 분의 일이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이니 관여할 바 아니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님은 제가 시댁에 갈 때면 항상 반겨주고 잘해주셨고 어머님은 그런 모습이 못마땅한지 모든 저를 시키려고 하셨어요. 아버님 집안일 하시는 거 저는 보기 좋아요. 요즘 남자들도 살림 많이 하잖아요. 얘 좀 봐라. 설마 우리 아들 부려먹을 생각이야? 시후 너 아버지처럼 집안일하는 거 보기 싫으니 절대 하지 마. 알았어? 민서 너도 우리 아들 시킬 생각 말고 네가 해. 그런데 시모가 저런 말을 해서인지 아니면 남편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결혼하고 처음 제가 밥을 한 날 남편이 설거지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밥만 먹고 일어나서는 거실 쇼파로 가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서 결국 제가 다 치우긴 했는데 아버님하고는 아예 다른 성격이구나 싶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가정적이면 아들도 비슷한 면이 있던데 남편은 아니었네요. 한동안 이런 날이 반복되자 자기야, 아버님은 집에서 다 하시는데 자기도 좀 같이 하면 안 돼? 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원래 집안일은 절대 안 하던 분이야. 손 하나 까딱 안 하셨던 분이라고.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아, 그게 말이지. 이날 남편이 시부의 바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바람을 정말 많이 피우고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머님도 이혼은 못 한다고 하셨대요.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징글징글하다. 아빠가 툭 하면 여자 만나고 들어오고 그걸 또 엄마한테 들키니까 이게 날마다 집이 시끄러웠어. 그렇다고 엄마가 아빠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고 돈이라도 벌어오니 그냥 사신 거지 뭐. 그래서 같이 살기는 했는데 바람을 하도 피워대니 어머님이 큰 소리치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님이 나이 들면서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마지못해 어머님 말을 듣는 거라고 하셨네요. 저는 뭐 다 지난 일이라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고 여전히 집에서 번역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매부가 딴 여자와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평소 번역 일을 맡을 때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찾아가지만 개인한테 연락이 오면 근처 카페에서 만나거든요. 특히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서 그곳을 장소로 정하곤 하는데 사장님과도 잘 알고 테이블도 넓어서 얘기하기 좋더라고요. 메일로 번역 의뢰가 들어와 샘플을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추가 자료를 받으려면 양이 많아서 메일보다는 직접 보고 얘기도 나눠야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안쪽 자리에 시매부가 있더라고요. 저만 본 상황이었는데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그 옆에 어떤 여자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로만 보이지는 않았는데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저는 볼일을 봤는데요. 신우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 모른 척 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해야 하는지 또 말을 해야 한다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그래서 일단 입을 닫고 지냈습니다. 신우와 시매부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어서 시매부 입장에서는 사위니까 시댁이 편하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면 그 시조카가 저를 잘 따라서 이쁘긴 했네요. 시매부나 시조카와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신우가 문제였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곤 했는데 제가 직장도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못마땅한 눈치였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신우가 대뜸 저에게 돈은 얼마나 버냐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아니고 혼자 일하면 얼마나 벌어? 매달 정해진 건 없어요. 일이 많으면 많이 벌고 없으면 못 벌기도 하고요. 그럼 뭐야?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아이 누나, 백수는 아니지. 민서 얘 그래도 실력 좋아. 우리 회사 번역 일도 맡아서 했는데. 그래? 근데 왜 회사 취직 안 하고 프리로 있어? 그게 더 편해요.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요. 그래도 회사가 더 편하지. 매달 정해진 돈도 나오는데. 누나, 프리랜서 장점이 뭔 줄 알아? 일 많을 땐 회사원 월급보다 더 번다는 거야. 그럼 일 없을 땐? 벌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꾸준히 일하는 편이에요.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신우는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월급이 정말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보기 싫었겠죠. 본인은 회사에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자유롭게 일하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만 보면 회사 안 다니냐고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불안하지 않냐는 말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더 듣기 싫어서 일부러 더 얘기해요. 저는 편해요, 형님. 일하기 싫을 땐 안 해도 되잖아요? 저번에는 한 달 통으로 쉬고 해외로 여행 간 적도 있었어요. 참, 지금 자랑해? 아니, 자랑이 아니라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저만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대답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맞받아치면 신우는 부글부글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는데 저한테 저렇게 막대하니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버렸네요. 신우 입장에서는 자랑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매번 똑같은 말 듣기 지겨우니 일부러 더 그런 식으로 들리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는 걸 보면 신우 혼자 돈 벌고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 매부는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 본다고 아버님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말아먹어서 집도 날렸다고 했죠. 지금도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무실만 하나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얘기해 준 건데 그 사무실도 신우는 계속해서 정리하라고 난리라고 했습니다. 집도 없고 해서 시댁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신우를 볼 때마다 날이 서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 매부를 보면 복장이 터진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능력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맞는 건데 신우는 아무리 자기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해도 제 앞에서까지 무시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모임이 있어서 다 모이는 날에는 시모와 신우 목소리가 제일 컸는데 그게 듣기 싫은 짜증 섞인 말투라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시매부가 돈을 못 번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저는 안 좋게 보였고 아들까지 있는데 꼭 그래야 했나 싶었죠. 제가 있는 곳에서도 저러는데 둘이 있을 땐 더 하겠다 싶더라고요. 시매부는 그런 신우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사무실에서 자고 오는 날이 많다고 했네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매형 불쌍하다고 가끔씩 자기도 가서 라면도 먹고 자고 오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 남편도 자기 누나가 극성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암튼 신우는 자꾸만 저희 부부랑 비교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업에 다녀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저 역시 쉬지 않고 일하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아직 애도 없으니 둘이 버는 돈으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부러웠습니다. 저번에는 저를 보고 옳게 일하지 말고 애부터 가져. 돈은 우리 동생이 버는데 뭐하러 힘들게 집에서까지 일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낳고 키워야 나중에 고생 안 해. 나이 들어서 애 낳아봐 힘들지.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일하는 게 더 좋아서요. 그래도 인생 몇 년 더 산 내 말 들어.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애 가질 건데? 저흰 아직 계획이 없어서요. 무슨 애를 계획해서 낳아? 그냥 생기면 낳는 거지. 애가 뭐 갖고 싶다고 생기나? 암튼 애 갖는 문제는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자기 기준에 맞는 말만 하니까 듣기 지겹더라고요. 같은 말도 계속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다 신우가 저를 더 싫어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매부는
신우에게 용돈을 타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저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집 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시 매부가 저와 남편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식당이 상당히 비싼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시 매부가 여유가 되니 당연히 이런 곳에서 밥을 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먼저 식당 예약까지 해놓고 오라고 한 거라 뭣도 모르고 잘 먹겠다 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지? 네. 그런데 좀 비싸요.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해. 어쩌다 한 번인데 이런 곳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거지. 잘 먹을게요. 그래, 그래. 어서 먹고 나중엔 더 좋은 곳에서 밥 먹자. 그런데 결제한 카드가 신우 카드였는지 며칠 뒤 영수증을 들고는 저희 집에 신우가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내 동생 집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됐고, 이거 뭐야? 카드 영수증이네요? 이게 왜요? 아니, 금액을 보라고.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 엄청 비싼 곳인 줄 몰랐어? 여기 아주버님이 저희 밥 사주신 곳이네요. 진짜 올케 엄치 없다. 네?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싼 곳인 줄 알면서 그냥 얻어먹은 거야? 아님 처음부터 우리 남편한테 밥 사달라고 한 거야? 어느 쪽이든 간에 가격이 이렇게나 비싸면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했어야지. 아주버님이 먼저 식당 예약도 해두셨다고 해서 남편이랑 시간 맞춰 나간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메뉴판 보면 답 안 나와?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제가 밥 사달라고 한 거 아니라고요. 신우는 그렇게 따지고 돌아갔는데 아마 그 일로 신우는 제가 더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고 저를 못 살게 굴었죠. 저는 더 이상 식당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시 조카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어서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시 조카가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이뻐서 사준 겁니다. 평소 시 조카는 애교도 많았는데 유독 신우 앞에서는 조용했어요. 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좀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귀여워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서 주면은 신우 얼굴을 쓱 보는데 그러면서 엄마, 이거 받아도 돼? 뭔데? 그래 먹어. 엄마가 싫은 사람한테는 뭐 받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른 사탕이나 먹어. 시댁에 가서 시조카와 시간을 보낼 때면 저에게 몰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곤 했는데 애 앞에서도 제 흉을 봤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절 싫어한다는 걸 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어떻게 사는지 대충 눈에 보이더라고요. 암튼 신우는 저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서 저도 굳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시댁보다는 저는 남편과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둘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잘하는 편이었고 살림은 하기 싫었으나 그 외에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곤 했어요. 그러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나 내일 출장 가는 거 알지? 부산으로 간댔나? 맞아. 1박 2일인 거지? 응. 원래 그날 갔다 오면 되는 건데 부산이라 멀어서 하루 자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남편은 결혼하고 첫 출장이라고 하면서 부산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많이 다녀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 날에 소파 커버 분리해서 세탁하고 창틀도 닦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 좀 했습니다. 마침 일도 없었는데
청소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주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사장님하고 친해서 수다나 떨까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시매부를 또 봤습니다. 전에 봤던 그 여자였고 그때 앉아 있었던 제일 구석진 자리 그대로였죠. 저는 사장님한테 시매부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저 남자 보여요? 오, 왜? 저 사람 여기 자주 와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와. 근데 왜? 아는 사람이야? 우리 아주버님이에요. 뭐? 그럼 저 여잔 누구야? 난 커플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 어쩌려고 저러지? 바람 피우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프다.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 거예요.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고 어쩌나. 저는 그날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줌으로 당겨서 찍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시매부가 저를 볼까 싶어 저는 바로 집으로 왔는데 제가 본 것만 2번이니 시매부가 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라도 말하면 신우 귀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 자기 근데 왜 내 전화 안 받아? 어? 나 그게 되게 바빴거든. 운전도 많이 하고. 그럼 자기 전에라도 전화해주지.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하느라 그냥 잠들었어. 미안. 난 또 걱정했잖아. 출장도 처음이고 부산까지 운전 시간도 길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연락 좀 해줘. 사람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꼭 그럴게. 그리고 나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내일 차 써야 되니까 키 좀 줘. 차 키 식탁 위에 뒀어.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차를 쓰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같이 타는 차인데 남편이 출퇴근하느라 주로 썼고 저도 가끔씩 일이 있으면 남편이 차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이 더 깔끔하게 차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은 아니었네요. 암튼 출발 전에 구석구석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치우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 갈 때 받은 건가 싶어 버리려고 했는데 글쎄 강릉에 찍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날짜도 보니 출장 간 날로 정확했습니다. 분명 회사 출장으로 부산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부산 가는 길에 강릉을 들렸나 싶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네요. 저는 일단 낮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다녀왔고 집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산책이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별일 없으면 저녁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앉아봐. 왜? 얼른 나가자. 산책이고 뭐고 간에 자기 출장 간 곳이 부산이랬지? 맞아. 왜? 그럼 이건 뭐야? 제가 영수증을 내밀자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거 뭐냐고. 왜 강릉이야? 그게 맞다. 부산에서 강원도로 출장지가 바뀌었어. 내가 정신없어서 말 못했네. 그래? 그럼 당신 회사에 내가 확인해봐도 돼? 그래, 확인해봐. 왜 사람 말을 못 믿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럼 그때 출장 같이 갔다던 대리한테 전화 걸어. 지금 당장. 야,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니면 지금 뭐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전화를 하라고 하냐? 8시밖에 안 됐어. 자는 시간도 아닐 테고. 빨리 걸어. 남편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제가 계속 추궁하니 결국 다른 여자랑 여행 갔다고 실토를 했는데요. 저는 당장 이혼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진짜 이번이 처음이었고 절대 아무 일도 없었어. 어? 믿어줘. 뭘 믿어? 실수야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아니 어떻게 당신까지 이래? 뭐? 나까지? 저는 순간 심외부의 바람을 얘기할 뻔했는데 진짜 이 집 구석은 어쩜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바람을 피우는 건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바람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거기다 1박으로 여자랑 외박이라니 용서가 될 리가 없었죠. 시댁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갔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남편이 대신 전화 받아서 알아서 둘러대곤 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자기가 바람 피운 걸 시댁에 말할까 걱정이었는지 제가 불편할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더군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바람 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 괴로웠습니다. 저 몰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남편 말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그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고 시댁과도 얼굴 볼 일이 없다 보니 시모나 시부 그리고 신우가 남편한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연락을 해댔습니다. 여보, 민서야, 나 진짜 잘못했어. 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하고 살게. 쥐 죽은 듯이 살게.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일 그것도 할게. 그리고 집 명의도 다 너 이름으로 해. 그렇게 해줄게. 각서 써. 뭐? 각서?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잘못했다고 쓰면 돼? 네 각서는 당연하고 그 여자한테도 각서 받아와. 저는 그렇게 두 사람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내용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 거기다 또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써오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각서는 공중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집 명의도 자기로 했으니까 나 진짜 빈털털이야.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잘하고 살게. 그러니까 나 꼭 봐줘. 어? 내가 각서 받았다고 해서 바람 피운 거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알아.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남편은 그 이후로 저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피운 걸 생각하면 화가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에게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걸 또 남편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다 감당해야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댁 모임에도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알아서 제가 할 일도 먼저 해버리고 한 번은 저 대신 저녁 먹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너 지금 뭐해? 장갑은 뭐고 그 앞치마 당장 안 벗어? 아, 엄마, 아버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요. 설거지 해보니까 재밌네. 어머 어머, 너 집에서도 이러니? 제가 시키든? 아니야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시모는 저를 보고 표정을 찡그리며 쏘아보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는 자기야, 앉아있어. 엄마, 설거지 내가 시작한 건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게 둬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 상황에 신우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으이그 등신아, 너 벌써 올케한테 잡혀 사냐? 올케는 우리 동생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아, 두나 좀 설거지 안 해가지고 왜들 그래? 올케, 내 동생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프리랜서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럼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하는 게 맞아? 집에서 놀고 먹는 올케 네가 해야지. 어디 시댁 가서 설거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저는 언제든 남편 바람 피운 얘기도 할 수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 말해버리면 과연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한 번만 더 저한테 막말하면 그때는 안 참고 말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게 한 번 피우면 끊기가 어려운 건가 봅니다. 아버님도 그랬고 심해부도 그렇고 거기다 남편까지. 남편은 저에게 평생 잘하고 산다고 했는데 거기다 각서까지 썼으면서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정신 차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PC를 쓰고는 이메일 로그아웃을 안 한 겁니다. 이메일 목록이 되게 많았는데 제목부터 수상한 메일이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바로 열어보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다고 하질 않나. 몰래 만나니 더 짜릿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핸드폰으로 연락 못하니 답답하다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메일로 서로 연락하고 지낸 모양이었는데 장문도 아니었고 짧게 문자처럼 주고받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PC를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 바람핀 걸 저에게 들켰을 때에도 용서는 안 해줬지만 그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절 속였다는 생각에 더 용서가 안 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시댁에 가서 이혼할 거라고 해버렸습니다. 시모와 시부만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2번이나 피웠는데 절대 같이 못 산다고 말했죠. 그런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아들 편만 들더라고요. 우리 시우가 뭐 부족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네가 눈으로 봤어? 어?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인정했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는 네 시아버지가 2번이 뭐냐. 셀 수 없이 바람을 피웠어도 여태 참고 살았어. 지금 봐봐. 잘 살잖니. 그러니까 너도 나봐서 참고 살아. 이런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남아있는 부부가 어디 있어. 네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은 남자는 다 돌아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본성이 참 착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 짐을 싸고 있었고 당장 내쫓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싸놓은 짐을 가지고 절대 못 나간다고 싹싹 빌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이번엔 끝이라는 걸요. 결국 남편은 짐을 가지고 시댁으로 간 모양이었고 자기 동생이 캐리어 들고 들어오자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 이게 뭐야? 내 동생이 왜 쫓겨난 건데? 무슨 일인지 당장 말 못해? 형님, 동생한테 직접 들으세요. 말하기 입 아프네요. 뭐라고? 제정신 아니구나. 너 뭘 믿고 이래? 그리고 내 동생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아냐? 어디서 이혼 얘기를 꺼내? 형님, 동생이 잘못을 했으니 이혼을 하죠. 너 이년! 내가 너 가만 안 둬. 잘나서 바람 한번 피운 거 가지고 이혼? 참나.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길래 저는 이때다 싶어서 사진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집구석이었지만 신우가 다시는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시조카까지 있었죠. 마침 시부가 시조카를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가셨고 신우가 다짜고짜 저를 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여태 우리 동생이 버는 걸로 생활했으면서
바람 피운 거 그걸로 이혼이 말이나 돼? 이혼녀 딱지 붙으면 다시 재혼하는 거 쉬울 것 같냐고? 그건 형님이 상관할 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들었지? 남편은 그 와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마냥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는지 저한테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왜 이래? 응? 네가 얘를 얼마나 잡았으면 얘가 저래? 본인이 잘못한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우고 저한테 걸렸을 때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또 바람을 피웠으면 용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저희 애도 없고 지금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신우는 그런 저에게 어깨를 툭툭 쳐가며 옳게! 내 동생이 돈이라도 잘 버니까 참고 살아. 그리고 이 인물에 여자 안 꼬이겠어?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내 동생이 벌어주는 돈이 얼만데 그것도 못 참고 이혼을 한다는 거냐고? 어디 가서 내 동생 같은 남자 못 만나. 능력 좋은 남자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내가 올케였으면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살 텐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한번 이혼이 쉽지 이렇게 이혼하고 가면 너 누구랑 또 결혼해서 쉽게 이혼한다? 이 인생 그렇게 막 살 거야? 신우가 헛소리를 끝도 없이 짓거리더니 열받더라고요. 심해부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줘서 바람 피운 거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어쩜 심해부도 결국 신우 편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 사람 말이 다 맞지 뭐. 지금 이런 행동은 좀 선 넘은 것 같아. 아주버님까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우는 자기 남편이 편들어주니 더 기세등등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심해부는 저에게 계속해서 신우 말을 들으라고 했고요. 시댁 식구 전체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길래 저도 계속 폭발했습니다. 저도 신우와 똑같이 신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형님, 아주버님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세요? 뭐? 이 사진 누구 같아요? 이게 뭐야? 신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자기 남편 얼굴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심해부는 그 사진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쳐다봤는데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본인 얼굴이 보이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참고 살라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디서 찍었어? 조작 아니야? 이거 진짜 뭐지? 심해부는 모른 척했고 신우는 저에게 막 물어댔는데 제가 혹시 몰라 동영상도 찍어둔 게 있어서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심해부의 얼굴이 보였고 여자랑 붙어 앉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제서야 당황해하며 심해부를 때리기 시작했고 시부모 앞에서 둘이 싸웠네요. 시모는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남편은 그런 시모 부축하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최고로 잘났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자 남편을 구박하더군요.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랑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다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이걸 보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나요? 시모는 갑자기 시부 탓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부 닮아서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정말. 이게 다 네 아빠 때문이다.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닮아가지고 이제 어쩔 거야. 당신도 나가라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거기다 바람을 피워? 제정신이야? 아유 왜 그래? 좀 진정해. 뭘 진정해? 지금 올케 앞에서 개망신 당했는데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사위까지 저 모양이야. 내가 못 산다. 제명에 못 살아. 당장 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 저는 그때 미리 준비해둔 이혼 신청서를 던져주고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들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탓만 했는데 이제 본인들 주제를 좀
알았으려나 싶었네요. 이후 저는 남편이랑 상간녀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역과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부정행위 재발로 인해 소송이 가능했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이혼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이 각서 내용도 지키지 않았고 시댁에서 저를 함부로 대한 것들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은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집으로 왔습니다. 저도 드리기 싫었는데 집 명의와 상관없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전보다 더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요. 그날뿐만 아니라 자꾸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더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 못 해준다고 했고요. 그만 가라고! 대답을 해줘야 가지. 약속 어긴 건 너잖아. 너는 잘못하고 빌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번엔 정말 끝났어. 진짜야. 이제 관심도 없어. 전에는 네가 딴 여자랑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생각날 때마다 괴로웠는데 차라리 잘 됐어. 네 수준에 맞는 여자랑 잘해봐. 남편은 제가 막말을 해도 그냥 다 듣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고 반복이었죠. 친정에도 결국 말을 했는데요. 끝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의 소송까지 하게 된 마당에 비밀은 어려웠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충격을 받으시긴 했는데 옆에서 언니랑 동생이 같이 남편 욕하고 요즘 이혼이 흠도 아니라며 저보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바람 피울 사람 따로 있나 뭐.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인간하고 상간녀랑 서로 주고받은 메일에 서로 뭐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써있더라고. 그거만큼 충분한 증거가 어딨겠어. 본인들이 인정한 각서 내용도 있고. 저는 소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진짜 사람 지치더라고요. 피말리기도 했고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하는 나라인데 재판만큼은 왜 이리 느린 건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 일 하면서 지내니까 끝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위자료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인간들 잘 살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했으면 싶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든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처럼 계속 프리로 번역 일을 해왔는데 좋은 기업에서 티오가 나서 지원 후 합격도 했습니다. 이전에 회사 다녔던 경력과 프리로 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인정되었죠. 대기업의 통번역사로 일하게 되니 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제가 여전히 집에서 일하는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민서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일할 때 커피 꼭 마시잖아. 내가 사다 줄까? 나 근무 중이니까 전화하지 마. 너 취업했어? 어디? 어느 회사야? 더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문자로 시매부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한다며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지겹도록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집에 가면 구박하고 시매부도 신우한테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제가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들을 막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언제든 합칠 생각이 있으니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차단했습니다. 이혼 후 바로 차단해버리려고 했는데 취업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 계속 잊고 지냈어요. 암튼 저는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그지 같은 신우도 더는 볼 일이 없어져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기분도 들고요. 저의 전 시댁을 보면 진짜 바람도 집안 내력인가 싶을 정도인데 혹시 저 같은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안 보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